네, 안녕하세요. 중랑구 진학지원 프로그램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조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강의는 면접입니다. 우리 남학생들 특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면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면접은 준비하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자신감을 갖고 면접을 좀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네. 면접의 유형 그리고 답변 방법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접이 두렵다 하는데요. 이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면접이 두려운 이유, 면접에 대한 공포 이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면접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질문이 나올까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줄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면접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계속 모의 면접 해보고 연습해 본다면 이런 두려움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실수할까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면접에 대한 두려움 요소 중에 하나고요. 우리 친구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이 들킬까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본인이 하지 않은 조금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동아리 전체 내용을 쓰다 보면 내가 한 내용은 아니고 동아리 활동 중에 다른 친구가 한 내용인데 써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면접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은 활동이 만약에 학생부의 기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충분히 좀 준비를 하고 면접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다가 울까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예상 문제 많이 뽑아서 많이 연습한다면 이런 부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설문조사예요. 면접이 왜 두렵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면접 트라우마도 있고 뭐 사람들이 이목이 너무 집중되면 막 떨려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죠. 이런 부분도 있고 모르는 문제가 나올까봐 이런 부분 그쵸? 분위기 처음이니까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되게 많습니다. 막 어른들이 앞에 막 이렇게 있고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낯선 면접장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래서 면접이 두렵다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준비를 많이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면접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면접의 유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시문이 있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본인이 제출한 학생부 자기소개서 이런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의 대학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일부 대학에서 제시문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대학보다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제시문을 보는지 아니면 서류 기반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추세가 블라인드 수험자의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교복 착용 안 되고요. 본인의 학교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교복 착용 안 되고 수험자의 이름을 말해서도 안 되고 학교명을 얘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로 충분히 연습해서 여러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는
이제 다른 학교 시험을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 학교가 블라인드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말을 준비할 때, 안녕하십니까, 어디 학교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게 됐잖아요. 블라인드 평가에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면 그 부분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학생은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대학에 붙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학생부를 기반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쵸? 가톨릭대, 경기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이렇게 쭉 대학들이 모두 학생부,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되게 쉬운 문제만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심화 탐구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 전공적인 지식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면접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은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우리가 제시문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그 제시문을 분석해서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그다음 서울교대, 서울대 등은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면접에 임하게 되니까요. 제시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 또는 재작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일단 서류가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학생부 중심의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 했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1학년 독서활동 사항에 이런 독서가 있는데 그 느낌이 어땠어요? 무엇을 배웠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활동들을 실제로 그 학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들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중에 특히 자기소개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적인 지식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학생부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본인의 탐구 과제가 있다면 굉장히 충실하게 깊이 있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은요. 교과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과정 내에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충실히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뭐 생명과학과, 물리학과 이렇게 지원한다면 생명과학 2, 물리 2 여기까지 좀 이제 잘 확장해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걸 입학처에 올려놓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 제시문 기반 면접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준비를 하는 것도 내가 풀 수 있냐 없냐, 답변할 수 있냐 없냐 부분에서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은 중요한 게 제시문을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이 쭉 나와 있고 질문이 나와 있다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시문을 활용해서 그거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지 자신의 어떤 생각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의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시문을 근거로 활용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시문 분석 능력 이런 부분을 어떤 논술 문제 푸는 것처럼 구술 문제도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황 제시 및 토론 면접은 교대나 의대에서 보통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은 교대에서 일단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황 면접은 의대에서 MMI 면접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면접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특수한 부분은 말고는 일반 대학 또 일반 전형에서는 이렇게 학생부 기반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면접 진행 방식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대학에 딱 들어가서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대기실이 있고요. 여러분 대기실 앞에 이렇게 수험번호가 적혀 있으니까요. 본인의 수험번호에 따라서 대기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험번호에 들어가면 여기에 도우미가 몇 번 나오세요 하면요. 그 나가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학교는 여기 앞에 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잠시 대기하다가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다 도우미 이제 언니 오빠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순서가 되면 도우미 이제 언니나 오빠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이 면접에서는 일단은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여기에 나가서 대기실에 나가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재시문 기반의 면접은 조금 다릅니다. 재시문 기반의 면접은 면접 준비 시간이 이제 있잖아요. 이건 이제 면접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이나 책상이나 의자에서 재시문을 주어주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재시문을 쑥독하게 한 다음 준비시킨 다음에 시간이 되면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 이런 부분도 같이 연습하면 좋겠죠. 자, 면접의 유형을 보면요. 건국대, 그쵸. 건국대는 10분 내외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10분 내외로 면접을 보고요. 면접관들은 2명에서 3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면 건국대도 자기의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서류 면접을 치르고요. 이 서류 면접에서 면접관 2명에서 3명 그리고 본인 1명 이렇게 해서 면접 내용을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10분 내로 평가를 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평가인 2명, 그쵸? 2명에서 질의응답을 하고요. 10분 내외로 하게 됩니다. 원래 경희대는 이제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시문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게 바뀌어서 제출 서류에서 이렇게 확인 문제를, 서류를 확인하는 이런 면접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보시면요. 고려대는 재시문을 활용합니다. 재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행평가, 선행평가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가지고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서울시립대 마찬가지로 서류 중심의 그 다음 면접평가를 이루고요. 한국외대도 서류 중심의 면접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대학들이 거의 다 블라인드 면접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요. 복장이나 이런 부분은 교복은 제외하고 깔끔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면접 유형들도 조금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더십 봉사 동아리 활동을 질문을 하는 분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유형을 딱 나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일단 준비를 해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학급 회장을 했다 하면이 본인의 공약은 뭔가요? 그 공약은 실제로 이루었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학생회장을 했는데 공약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친구들의 인기투표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내가 회장에 왜 당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본인이 학급 회장이라면 좀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반장활동을 꾸준히 한 점은 돋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학에 와서 이러한 리더십 자질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못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좀 준비를 해가면 돼요. 내가 반장활동에서 제가 반장활동에서 했던 부분은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같은 학과 친구들과 이런 학습 분위기를 형성해서 좋은 탐구과제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에서도 이렇게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표현해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학업 능력에 대한 검증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해내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제를 실제로 이 학생이 이해하고 했는지 그냥 써져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학생이 활동했다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여 설명 과정 중 원리와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이 어떤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실험 과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렇죠?
실험 과정 얘기하세요. 실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실험 과정이 교과 과정에 어디에 포함되나요? 그 교과 과정에서 본인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했던 실험 과제, 탐구 과제 등은 정보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공 성향과 자질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하게 되겠죠. 해당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준비하셔야겠죠. 항목별로 보시면 땡땡 전공에서 가장 필요한 과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경영학과를 지원했다면 경영학과에서 가장 필요한 과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경영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저는 수학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능력을 기르기 위해 통계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또 인문계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미적분 과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활동 내용들을 조금 얘기해주고 준비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전공 선택을 왜 했는지, 우리 학과 왜 지원했어요? 지원 동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과에 와서 어떤 부분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소개서 4번에 나타나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학과의 지원 동기, 또 어떻게 하고 싶냐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자기소개서 4번 내용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소개서에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라도 면접에 질문했다면 성실히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면 땡땡 전공이 무엇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이제 학과들, 생소한 학과들이 있어요. 생명과학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정말 사회, 건축사회 환경공학과, 이렇게 되게 좀 어려워하는, 명칭이 어려운 그런 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학과에 대해서 잘 알고 왔냐, 모르고 왔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 탐구, 전공 안내서 이런 것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알고 있나요? 전공의 학생이 하고자 하는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런 부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사회환경공학과를 지원했다면 건축사회환경공학과는 이러한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과 전공적인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했고 이런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굉장히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면접 질문들, 이런 부분 포함해서 본인의 이제 모의 면접을 실시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학이나 나와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본인의 생기부에, 학생부에 있는 그런 예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 100개 정도 뽑아서 실제로 모의 면접을 계속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그럴 때까지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의 면접을 해 보시고요. 여러 번 행동하면 제일 좋기 때문에 친구들, 또 선생님, 그리고 거울을 보거나 해서 계속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고 본인의 잘못된 부분, 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체크해서 나가면 됩니다.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단어를, 키워드를 몇 개를 쓰고 그 내용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사, 배려, 이렇게 딱 두 단어만 놓고 저는 봉사를 통해서 배려를 배우고 무엇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문장을 써서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보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키워드로, 말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은 문장으로 써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로 꼭 찍어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면접은 대화입니다. 면접관과 충분히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돼요.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면접은 대화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호감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가 되도록 웃는 얼굴로
본인의 내용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답형 이런 것들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첫인사와 끝인사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 특강에 오시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사는 일단은 뭐 문은 열고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문 열고 걸어가서 책상 옆에서 인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뭐 합부로 결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태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본인의 의자와 책상 옆에서 인사를 하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나올 때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인사와 끝 인사를 안 하면은 사실은 너무 긴장해서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준비가 되는 기본 태도이기 때문에 첫인사, 끝인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답변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논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게 제일 평가자가 듣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서서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의 말은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이 막 말하다가 보면 막 학생이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면접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이 두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이런 부분 판단하셔서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이 학생이 굉장히 잘 듣는 학생이구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시선 처리 어려운 친구들 있어요. 평가자가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분들이 어른이다 보니 굉장히 시선 맞추기도 어렵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보통은 두 눈을 맞추고 그렇죠? 아이 컨택을 하고 면접을 보게 되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시선 처리가 어렵다면 두 눈, 코 가운데 이런 부분 있죠? 그렇죠? 여기 미간 이런 부분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면접을 딱 봤는데 학생이 아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평가자를 보고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이 학생이 자신감이 없구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은 평가자와 눈을 맞추거나 아니면 평가자의 얼굴 바운더리 안에서 시선을 좀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이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산만해 보일 수 있고 또 시선이 아래로 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자를 항상 보고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작은 것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면접자와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또 여러분들 간의 간격이 생각보다 넓을 수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들어야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또박또박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기반 면접 가장 많이 대학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활동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자기소개서에 무언가를 강조해서 썼다면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면접에서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서류에 있는 거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라. 그래서 학생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 100개 이상을 좀 선별을 해서요. 그 내용 안에서 좀 준비를 하시고 그 내용이 밖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개 정도 뽑으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연습은 반드시 모의 면접 해보고 카메라로 찍어서 보고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판단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연습할 때는 실제로 가면은 목소리도 더 작아지고 말은 진짜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더 큰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연습을 해야 실전에 가서는 적당한 목소리, 적당한 속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음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지원 학과와 관련된 최신 이슈 이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어요. 코로나가 올해 이제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간호학과, 의학계열, 뭐 보건계열 또는 생명과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행정학과도 그럴 수 있죠.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지원 전공한 내용과 관련된 코로나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모른다 이렇게 됐을 때는 평가자가 얘 우리 전공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고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류 기반 면접이라도 전공적인 지식을 안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공 지식과 관련된 이슈들은 좀 찾아보면서 관심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들과 모의 면접 반드시 해보시고요. 전년도 자료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수험생 카페들 여러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수험생 카페 아니면 학교 입학처에 보면 예년도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면접에서 뭐 물어봤어요?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물어봤는데 꼬리질문으로 이런 것들도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좀 준비를 하신다면 면접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면접에서는 정말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학생이 아무리 우수해도 면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면 그 학생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데요. 대학에서는 말을 막 휘황찬란하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화려하게 말주변이 좋거나 말을 정말 잘하거나 이런 학생들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맥락에 맞는, 질문에 맞는, 거기에 맞는 본인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말을 못하는 학생이라도 잘 준비해서 면접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